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정이 불발됐죠. 법사위에 이어서 2라운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수 여당이 야당 간사 선임을 수적 우위로 짓밟았다. 유신 정권에서 없었던 일이다. 그러자 추미애 법사위원장, 유신 헌법 때 국정감사제도 없었다. 나경원 헌법 원칙도 모른다. 법사위는 국회법 절차 따라 표결을 진행했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제 법사위입니다. 도대체 국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간사 선임의 건은 아시다시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얼마나 편파적으로 회의를 운영하시느냐. 이거는 국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뭡니까 도대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육선 의원 하신 추미애 의원님, 이런 의회 보셨습니까? 간사 선임에 대해서 표결한 적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나경원 의원께서 저를 향해서 전 의원이 이런 것을 보셨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법사위 간사 되시려고 소망하시는 분이 법상식에 어긋나는 말로 여기를 정치 세력을 선동한 자리로 삼으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법사위 간사 선정은 민주당에 의해 불발됐습니다. 이 장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성춘 부의장님, 네. 우리 홍익표 대표님께 먼저 물어봐야겠다. 원내대표 하시니까 의원 하시면서 저는 사실 국회 취재 저도 오래 했잖아요. 출입할 때도 많이 뵀잖아요. 그 남의 당 간사 선임을 이렇게 안 되게 한 적은 저는 취재 생활하면서 못 봤는데, 혹시 홍 대표님은 의원 생활 하시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드러나지 않게 막는 경우는 있어요. 드러나지 않게 막는 경우 있다. 예, 예를 물 들면, 밑에서. 예, 사전에 도저히 그 사람 위원장 하면 우리 못한다. 위원장. 예, 아니면 어떤 특별위원회 같은 거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특위를 만드는데 이런 사람 들어오면 우리 못한다. 원내대표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서로 이제 조정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특별위원회를 맡았는데 그 특별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해 당사자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원내대표끼리 만날 때 주례 회동을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좀 곤란하다. 저는 사실은 나경원 대표를 그 간사로 하는 걸 막으려면 그렇게 막은 게 제일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 밑에서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예, 그래서 미리 우리 그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원내 수석들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시키는 거 우리 동의 못하니까 선임되기 어려울 거다. 다른 사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막았는 게 일차적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근데 이제 호선이라는 거는 나경원 의원이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호선 자체는 물론 그동안 관행이 구두로 이렇게 뽑은 거니까 그냥 이의 없죠 이렇게 해서 뽑은 건 맞지만, 호선이라는 것 자체는 그 안에서 구성원 안에서 한 명을 뽑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는 무기명 비밀 투표다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법대로 되게 원칙적으로 한 거예요. 국회법 50조 2항에 그 상임위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저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죠. 근데 어쨌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일이고, 거기에는 나경원 의원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지금 법적인 문제, 그리고 그 여야 관계 속에서 나타난 비호감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 나왔던 것과 좀 맞물려서 논란인데, 성춘 부의장님, 네. 그 대법원장 나가라, 검찰 없애고 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로 바꾸고, 이제는 남의 당 그 간사까지 불발시켰다라는 것들이 지금 국민들께는 좀 겹쳐져서 보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나경원 의원이 처음에 간사를 하겠다고 법사위원으로 왔을 때 당에서 주장했던 부분들,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은 지금 그 패스트트랙 얼마 전에 2년 구형 받은 사건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있고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법사위원으로 오면 안 된다라는 그 논리는 저는 사실 저희 당에서 반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저희 당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국민의 수년 동안 민주당 의원들 중에 법사위로 올 때마다 이 사람 오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었고, 법무부 장관 가는 사람도 어떻게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냐 이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는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반박하기 어렵겠다 했는데, 어제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남편에 대한 부분, 저는 그거는 명백한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렇잖아요. 이제 국정감사라는 게 입법부가 법사위가 1년에 한 번 행정부를 그 감사하면서 견제하는 역할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나경원 의원 남편이 지금 현직 판사잖아요. 본인의 남편을 어떻게 감사할 겁니까?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이해 충돌 부분은 분명히 지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패스트트랙 부분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 작년에 전당대회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그 공소 취하 부탁 청탁하지 않았냐고. 한동훈 전 대표, 저희가 뭐 음모론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공소 취하 청탁한 적 있지 않았냐는 그 문제 제기를 받았던 사람이 법사위원으로 가는 게, 법사위에 간사를 맡는 게 적당합니까? 저는 저 충돌하고 갈등을 모습을 보이는 걸 국민들께서 불편하게 보시는겠지만은 나경원 의원이 감사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야당 그 법사위원으로 오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저희 당의 주장에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영 대변인. 이해 충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해 충돌에 있어서 가장 반하는 행동을 하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국회의원 배지다신 분이 5명 있고요. 대통령실에도 민정비서관, 그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법무부 비서관들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에도 있죠. 법제처장도 있죠. 그 국정원 제2인자인 기조실장도 있지 않습니까? 재판이 끝난 게 아닌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정대 원팀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 분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판이 진행돼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됐습니다. 이거는 무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유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은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소위 말해서 무죄와 유죄 사이에서 누가 재판 결과에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란 분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저는 역으로 본다면 제가 만약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됐다고 한다면 저번 사법부에 대한 시옷 발음도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법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 국민들은 너가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해서 감나하라 배나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른바 권력 서열에 얘기하시면서 나는 국민들의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 권력이고 사법부는 임무한 권력이다. 내 발 아래에 있다. 이런 얘기를 명시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국민 주권 말씀하시는데요. 상권 분립이라고 하면 지은 죄가 있는데 제가 볼 때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자꾸 나경원 의원을 공격하는 건 뭐냐? 도리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 대변인 경질을 주장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속기록을 삭제하려 했다라는 이유입니다. 자, 송원석 원내대표, 대통령 뜻과 다르게 대변인이 헌법 법치 부정한 듯한 발언했다면 즉각 경질해야 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여야 막론하고 기록 조작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강유정 즉각 해임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이 강유정 대변인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 원칙적 공감 발언에 관련하여 강유정 대변인이 속기록을 삭제하려 했었기 때문입니다.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라고 실제 발언이 삭제되고 수정된 거예요. 기자들이 항의하자, 대통령실 기자들이 항의하자 복구를 해놨습니다. 라는 점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기자와 국민들이 오독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슬쩍 본인의 논란이 되던 발언을 삭제했었던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대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경질 요구가 나왔습니다. 자, 기라성 같은 또 두 선배님들 나와 계신데 이 문제 어떻게 봅니까? 짧게씩 부탁드릴까요? 시간상? 강유정 대변인을 저 대변을 해왔기 때문에 기자 생활도 해왔고요. 보면서 관찰 보면은 너무 자신감이 넘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과도하게 사실 용산 대통령실은 약간 애매모호함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도하게 자신감 있는 멘트를 한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이번 건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기록을 삭제한 이유는 내부에서 문제가 됐겠지요. 반론이 언론에서 문제 삼다 하니까 속기록을 삭제했다는 것은 내부 조율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마저도 좀 적절하지 않았고요. 어찌됐든 뭐 짧게 말씀하니까 짧게 정리하면은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홍익표 대표님. 저 발언이 논란이 돼서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바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 대법원장 사태에 관련돼서 논의한 바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게 좀 공식 입장인 것 같아요. 저는 강희정 대변인이 저렇게 이제 그냥 뭐 자꾸 이렇게 속기록을 바꾼 것보다는 논평을 잘 바꾸면 됩니다. 오전에 한 논평을 바로 잡겠다 하고 다시 하면 돼요. 속기록을 뺄 게 아니라 논평을 바로 잡으면 되죠. 예, 그러면 됩니다. 저도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네. 대변인하고 나서 약간 노예가 있거나 또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오전에 한 논평을 바로 잡겠다 하고 기자들한테 다시 공지합니다. 그럼 바로 잡아줘요. 예, 그럼 바로 잡혀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오전에 했던 공감 발언 취소합니다. 라고 수정 논평을 했으면 끝날 일인데 괜히 논란을 좀 끌고 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론은 한 가지네요. 속기록 그런 거 마음대로 그렇게 빼고 삭제하고 지우면 안 된다. 누구든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